네, 야권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행보에 참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엔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먼저 보고 오시죠. 집권 여당 정치인들은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한쪽 편을 들어서 야단을 칩니다. 대통령께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린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 그리고 제가 담당할 역할을 깊이 고민해서 결심을 하게 되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탈당해서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무슨 당내 경선을 한다 하는 것은 아무리 어떤 설명을 붙이더라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네, 금태섭 전 의원의 발언 들어봤는데 사실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게 참 아리송해서 네. 김경진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금태섭 의원이 책임감 갖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사실상 출마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모르겠네요. 모르나요? 예. 일단 저 자리가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나서 첫 번째가 시대정신이라고 조정훈 의원이 주도하는 당에서 이제 강연 요청이 있어서 거기 가서 강연을 한 번 했었고요. 예. 두 번째로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 모임에서 지금 강연 요청이 있어서 거기 가서 지금 강연 요청을 한 거거든요. 네. 저게 무슨 의도적인 인위적인 만남의 자리가 아니고 강연 요청이 오는데 거기에 응해서 지금 가서 강연을 하고 나서 지금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금 저 장을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네. 저런 어떤 상황적인 맥락을 가지고 보면 정말로 서울시장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출마할 어떤 뜻이 섰을까? 예. 그건 저도 명확히 판단을 못하겠어요. 근데 다만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저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요청이 있으면 본인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양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도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보면 오히려 그 문장을 가지고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조영 원내대표가 간절하게 입당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가능한 길을 좀 잠정적으로 열어놓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도 읽었습니다. 네. 조금 전 금태섭 의원 얘기 들은 것처럼 당장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다라는 점은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 탈당 후에도 여권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아까 방금 들으셨듯이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점이 좀 눈에 띄네요.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몇 달째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부터 계속 싸우고 있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예. 다만 이제 쭉 문재인 대통령의 의향, 내심을 좀 읽을 수 있는 얘기는 했었죠.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수사지휘권 발동은 나름대로 적절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것들을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적어도 권력 핵심에 대한 수사 그리고 여든 야든 똑같이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칼이 똑같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수사권 행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실 그 얘기는 어떻게 윤석열 총장을 탓하기도 어렵잖아요. 만약에 탓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비난이 대통령을 향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금태섭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네. 제가 이제 사실 금태섭 의원하고 이제 통화를 해본 그런 느낌으로는 뭔가 이 연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금태섭 의원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 될 것인가? 자기 자신이 서울시장에 나가거나 어떤 방식이 될 것인가는 분명치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오늘 서울시장 선거 저는 책임감을 갖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는요. 정치인 얘기하면은 저 나가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경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내가 지금 들어가면은 거기 가서 경선에서 얼마나 내 표가 나오겠습니까? 경선시키면 나는 거기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나를 추대를 해주거나 모아주거나 좀 해주시면 나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어쨌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벌써부터 정치권의 이목 집중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중진 의원이 의향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내에서 이미 경선에 출마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좀 준비를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조만간 제 의사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 거의 11월 말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우상호 의원 사실상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나 다름없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좀 제3지대에 있는 인물들이 좀 가장 눈에 띄고 있다면 여당에서는 좀 현역 의원들, 우상호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 이런 인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중기부 장관하고 있는 박영선 의원도 이번에 아마 사직하고 개각하고 나와서 준비한다는 얘기가 이제 파다하게 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상호, 박영선, 박주민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자천타천으로 돌고 있고 아마 거기다가 어쨌든 현재 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전체적으로 많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 고민이 뜨거울 텐데요. 사실 보궐선거만큼이나 대선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저는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저는 의지를 밝혀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이제 공개적으로 시작을 한다 이 말씀드립니다. 현재로 제가 서울시장 출마 생각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예,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마음이 떠난 국민들, 그분들의 마음을 제 모든 것을 다해서 돌려서 서울시장 선거, 그 다음에 그 부산시장 선거, 또 2022년의 대선에서 꼭 이기는, 꼭 승리하는 그런 희망을 저희들이 만들겠다. 네, 유승민 전 의원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인데 김경진 의원님, 그런데 이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 세 사람이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잖아요. 네. 근데 보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공개적으로도 좀 체급을 낮춰서 다음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와라 이런 지적들이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음을 일으켜야만 네네. 내후년에 대선이나 전국 단위 지방선거에 연결시킬 수 있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주목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덩치가 비교적 체급이 큰 후보를 초창기에 투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 이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안철수 당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선 후보로 나왔고 또 서울시장도 출마했고 인지도 높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만약에 서울시장으로 영입해서 출마를 시키게 된다면 당의 외연도 넓혀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방안을 심도 깊게 내부적으로 좀 고민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네네. 당과 후보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이 이번에 재보궐선거잖아요. 그렇죠. 이 재보궐선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는 만약에 갑자기 거리되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갑자기 거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5년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광역단체장은 재보궐선거라면 어떻게 돼요? 남은 자녀 임기만 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언제 뽑았습니까? 2018년 6월 그때 13일인가 뽑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언제 끝나요? 2022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네. 서울하고 부산의 시장 선거 언제예요? 내년 4월 7일이라 합니다. 예. 1년 2개월 뿐이 임기가 안 남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나는 대통령 선거 안 나갈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계속해가지고 더 꿈을 키운 다음에 한참 뒤에 난 대통령 할 거야. 그런다면은 자기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나가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바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면은 나 그거 1년 2개월짜리 그 의미도 없는데 그거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유승민, 오세훈, 안철수 이런
야당에 중량급 있는 사람들은 나 대통령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그다음 한참 뒤에 그러면 5년 7년 기다리란 말이야. 안 그럴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네.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차기 대선 관련 여론조사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가상 양자 대결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42.5%,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2.3%, 좀 박빙의 지지율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이재명 지사와 윤 총장의 양자 대결일 경우에 이재명 지사가 42.6%, 윤석열 검찰총장이 41.9%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네. 윤 총장과 여권의 양대 후보, 양강 후보들 누구랑 붙여도 좀 박빙이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좀 눈에 띄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저런 상황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럼요. 네. 안 될 확률이 더 높아 보이긴 한데 어쨌든 저걸 가지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 국민들의 심리가 예. 범여권, 민주당이라든지 현 집권층에 대한 뭔가 견제 심리가 조금은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이 현 집권층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누군가 여기에 대항해서 맞서 싸워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그걸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윤석열이 눈에 보인다. 예. 이 정도가 저희 여론조사 지표로 읽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하종대 선임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윤 총장과 이낙연 대표, 윤 총장과 이재명 지사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 누가랑 붙어도 초박빙이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매우 특이한 상황이에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여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보면은 지지율도 거의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하든 아니면은 이낙연 대표하고 하든 거의 지지율도 비슷비슷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게다가 지금 보면은 지지층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민주당 지지층은 거의 이낙연 대표나 아니면 이재명 지사를 거의 80% 이상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지율 그래프로 준비되지 않아서 말씀이 언급된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고 없는 부분 말고 있는 부분만 좀 알겠습니다. 말씀 예.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광범위하게 그전에는 이제 중도부터 보수까지 퍼져 있다면 점차적으로 보수 쪽으로 압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뜻, 의지와는 상관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권을 제대로 공정하게 평등하게 행사하겠다는 그런 뜻이지만 실제로 국민들의 지지는 이제는 점차 보수적인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적으로 지지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공개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거취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임기라고 하는 거는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나 또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 주실 필요가 있겠지요.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이죠. 네, 이낙연 대표, 하종대 선임 기자,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다.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국감 과정에서 임명권자가 특별히 말씀이 없으시고, 네. 그리고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인데 이거는 국민이 법률로서 정해준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마음대로 내가 나오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의사를 밝힌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낙연 대표의 얘기는 대통령이 너를 자르거나 아니면 그러기 전에 네가 좀 스스로 해서 판단해서 나오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 또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든 것인가? 예.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냥 쭉 검찰총장으로서 전체 2,200명의 검사들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각각을 처리하면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라고 한 것뿐인데 그거를 추미애 장관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왜 여당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불리하게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대기된 거지. 예. 그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위 자체가 바로 어떤 정치권 편향이라든지 그런 검찰권 남용 이런 논란을 일으킨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긴 하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제가 해두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뭐 야권 대선 주자로 부상하는 윤 총장을 향해서 뭐 대선 나오려면 나와봐라 이런 메시지로 좀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총장이 가령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박근혜 정권 생생하게 살아있는 초기에 댓글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좌천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초창기에는 박근혜 정권 적폐 수사를 하다가 작년 9월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 수사를 하면서 현 정권하고 완전히 척을 지었고 네, 그렇죠. 현 정권에서는 완전히 현 정권의 어떤 역적이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정권 전체가 달라들어서 윤석열 나가라. 윤석열 쫓아내자 지금 이런 분위기거든요, 보면. 예. 근데 그런 어떤 과정이나 흐름을 가지고 보면 이 당당한 윤석열을 탓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계속해서 본인은 이 대선 주자로 여론조사 넣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네. 계속해서 언론사나 여론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방금처럼 지금 이재명하고 또 이낙연하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 정도 한다고 하는 이 여론조사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맥락 구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 누가 잘못했고 원인은 어디서 제공했는지 국민들의 판단은 아주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본인도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은 아닌가 싶어요, 보면. 예. 네, 이번 소식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